선생님 뭐 하세요? 아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온몸에 자글자글 주름이. 선생님, 주름에는 보톡스가 좋대요. 보톡스? 보톡스? 여러분, 보톡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시, 즉 보툴리눔군에서 나온 도구를 의미합니다. 보툴리눔이라는 말은 이 소세지라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 상한 소세지를 먹고 갑자기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사례를 보고서 소세지 안에 있는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왜 이 소시지를 먹은 사람들이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경과 오늘 배울 근육은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오늘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근육의 구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어떻게 이 소세지를 먹은 사람들이 근육에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한번 우리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75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75페이지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가, 수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근육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수축할까? 오늘 구조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수축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가 최고죠. 좋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고기 종류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수육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내장을 삶은 것도 좋아하고 그 내장 중에서도 염통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보면 다 저마다의 각각의 식감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다 근육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근육이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도 바로 이렇게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보면 늑대의 뒷다리에 붙어있는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촘촘하게 관찰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소장에 있는 근육은 소장은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줄무늬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서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소장과 같은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근육을 우리가 내장근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내장기관 중에서 독특하게도 뼈에 붙어 있지 않은 내장기관인데 심장은 이와 같은 근육의 모습이 아니라 또 약간의 줄무늬가 관찰되는 이와 같은 독특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심장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초신경계에서 공부했듯이 이러한 근육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이 명령을 전달하는 애들이 말초신경계라고 했는데 말초신경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골격근의 정보를 전달하는 채성신경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장근과 심장근의 신호를 전달하는 자율신경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움직임, 전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골격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고기를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인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과거에는 이 소세지를 잘못 보관하면 이 소세지가 상하면서 이 안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미생물들 중에서 보툴리눔 세균이라고 하는 놈들이 여기에 살게 되고 이 세균들이 특정한 독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독소는 이렇게 적은 양이 내 몸에 들어와도 내 몸에 근육을 마비시켜서 내 생명조차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걸 오히려 더 적게 사용했더니 어떻게 내 몸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아까 영상에서 앞에서 얘기를 했죠.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링크를 하나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시청해 보시면 어떻게 이 신경과 근육이 상호작용하고 보툴리눔 독소는 그 상호작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근육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근육이 수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근육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골격근의 구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뼈에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뼈에 붙어 있는데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힘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뼈에 근육이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뼈에 힘줄이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근육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뼈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힘줄에 붙어 있는 골격근은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기관은 조직이 모여서 되고 조직은 세포가 모여서 된다, 이런 걸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골격근이라는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이 있을 텐데요. 이 조직의 모습이 마치 실을 여러 가닥 묶어 놓은 듯한 모습이어서, 여러분들 여러 가닥을 묶어 놓은 것, 꽃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꽃다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을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섬유다발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에 실처럼 되어 있는 구조가 다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명칭하고요. 이것은 조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겠죠? 세포는 바로 이와 같이 실처럼 되어 있는 근육 섬유예요. 이 근육 섬유가 모여서 근육 섬유 다발을 이루고 근육 섬유 다발이 모여서 골격근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근육 섬유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길쭉한 근육 섬유가 이제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곳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이걸 잡아당기고 다시 이완하는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근육 섬유 내에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세포 내에 구조물이 존재하는 거죠. 근육 섬유가 이렇게 가늘고 긴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는 단세포 생물 중에 뭐 아메바나 대장균 혹은 다세포 중에는 우리가 개구리의 세포나 양파의 세포를 봤는데 대부분의 세포들이 이렇게 둥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길쭉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봤죠. 근육 섬유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개의 세포가 이렇게 융합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되면 그 안에 있던 핵이 한 덩어리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근육 섬유는 가늘고 긴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 안에 여러 개의 핵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다핵세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육세포의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뤄봤고요. 이 근육 원섬유가 어떻게 근육섬유를 움직이고 그 근육섬유가 움직이면 어떻게 골격근이 움직이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이 근육에 있는 근육 원섬유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관찰해보면 이와 같은 무늬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골격근에 줄무늬라고 하는 게 관찰됐죠. 줄무늬가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밝고 어둡고 반복되는 줄무늬를 봤는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반복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쪽에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밝은 부분,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 조금 듬성듬성한 부분이 있고 조금 빽빽한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각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에도 가늘고 긴 구조물이 관찰돼요. 우리가 앞에서 근육세포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이걸 근육섬유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얘도 단백질이 여러 개가 이어붙여져서 가늘고 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늘고 긴 구조를 영어로 필라멘트라고 불러요. 필라멘트.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의 필라멘트가 보이고요. 또 여기에 주황색의 필라멘트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보라색의 필라멘트는 가느다란 필라멘트고 이 주황색의 필라멘트는 조금 굵은 필라멘트예요. 이렇게 굵은 필라멘트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이때 마이오라는 말은 근육의 이런 뜻이에요. 이쪽에 있는 보라색의 필라멘트는 우리가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르는데, 액트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이오신 네 글자, 굵다, 액틴 두 글자, 가늘다. 여러분들 연계시켜서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어느 부분에서는 겹쳐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고 다시 겹쳐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고, 구간마다 어떤 필라멘트가 있는가가 조금씩 다른데 각 구간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간은 액틴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 곳이 꽤나 있고요. 듬성듬성해서 빛이 충분히 투과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공간이죠. 빛이 충분히 많이 투과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밝게 관찰될 겁니다. 밝다는 의미의 한자어를 써서 명대라고 부르고요.
이 명대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아이대라고 부릅니다. 아이라는 말은 이소트로픽이라는 말의 약자에서 왔는데 그러한 어려운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명대와 아이대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중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떤 부분은 겹쳐 있고 어떤 부분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매우 굵고 아주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빛의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둡게 보이겠죠. 어둡다는 의미의 한자어 암을 사용했고요. 이 부분을 어니스트로픽의 약자를 써서 에이데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용어인지 스펠링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암대는 에이데다. 이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암대 중에서 겹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사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살짝 밝은 느낌이 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H대라고 부릅니다. H대. H대는 독일어의 헬렌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왔는데 약간 맑은 부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찌됐건 용어는 잘 몰라도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H대라고 부른다. 이것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명대 부분에 보면은 중간에 지그재그로 양쪽의 액틴 필라멘트를 이어주는 하나의 선이 있어요. 지그재그로 이어져 있는 이 지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는 쥐비셴이라는 말로 어떤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 근데 어찌됐건 이 지선이 여기도 있고 지선은 여기도 있어요. 이 지선이 여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의 지선과 하나의 지선 사이 이것이 마디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근육 섬유에는 근육 원섬유가 있는데 이 근육 원섬유는 지선과 지선 사이의 근육 원섬유 마디가 계속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방금까지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심장을 구성하면서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고 가로무늬가 관찰되는 근육을 우리가 심장근이라고 했죠. 내장기관을 구성하면서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가로무늬가 관찰되지 않는 신경을 우리가 내장근이라고 했습니다. 뼈에 붙어 있는 거 오늘의 주인공이죠. 뼈에 붙어 있고 체성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가로무늬가 관찰되는 것이 골격근이라고 했죠. 이 골격근은 구성 단계가 있었는데요. 골격근은 우리가 기관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이 있을 텐데 이 조직을 근육섬유다발이라고 불렀고요. 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를 근육섬유라고 불렀고 이 근육섬유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구조물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근육 원섬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성하는 굵은 필라멘트, 아까 네 글자 뭐였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러면 굵은 게 있으니까 가느다란 것도 있을 거예요. 가는 필라멘트는 두 글자, 액틴 필라멘트가 있었죠.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밝다는 의미, 명이라고 그랬죠. 밝을 명, 그래서 명대 혹은 아이대라고 불렀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어둡게, 어둡다, 암이죠. 그래서 암대, A대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에만 있어서 암대 중에서도 살짝 밝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H대라고 불렀고요. 마지막으로 지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근육 수축의 기본적인 단위, 이것을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보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근육의 움직임, 수축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고 다시 공부하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골격근이라고 하는 기관에 근육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것에 근육섬유가 있습니다. 이 근육섬유에는 신경이라고 하는 것,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으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이 근육의 수축을 명령하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돼요. 그럼 이 근육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에 의해서 이 내부에 있는 근육 원섬유의 수축이 일어나는데요. 이 근육 원섬유 마디에 보시면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얇은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짧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완되면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짧아지는 이유는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머리처럼 생긴 이렇게 약간 돌기처럼 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돌기처럼 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에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좁아지고 다시 늘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좁아지는 일이 바로 이 마이오신에 있는 이 돌기와 같은 머리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 액틴 필라멘트를 잡고 당기고 잡고 당기고 그렇죠. 잡아서 당기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점차 길어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려면 당연히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바로 생명의 기본 에너지, 바로 ATP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단원의 물질대사를 공부할 때 ATP가 근육 수축에 이용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ATP가 들어가서 이 마이오신에 있는 손잡이가 액틴을 잡아당기는데 그 ATP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근육 원섬유마디에 ATP가 사용이 되면 이제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기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점차 늘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활주라고 불러요. 활주.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는 과정은 활주라고 부르는데 이 활주에 필요한 에너지는 ATP에서 공급이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ATP가 작용해서 이렇게 활주가 일어나게 되면 아까 배웠던 A대, I대, H대 등의 부분이 약간씩 변하는데 어떤 부분은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짧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길어지고 어떤 부분이 짧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I대를 보면 여기 보면 I대는 활주가 일어나면 I대가 짧아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H대도 짧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I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H대는 짧아진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요. 근데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이기 때문에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H대는 짧아지지만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더라. 자, 그러면 보시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활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진 부분, 액틴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진 부분은 짧아지지만 겹쳐지는 부분은 점차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단순히 길어진다, 짧아진다가 아니라 어떤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육 원소유 마디가 X만큼 감소했어요. 이렇게 근육 원소유 마디가 X만큼 감소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이 제 손가락이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면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H대라고 하는 부분이 양쪽에서 감소한 만큼 H대가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요. 근육 원소유 마디가 X만큼 줄어들었다 이러면 H대의 길이는 X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G선이 양쪽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사이를 구성하는 액틴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I대도 감소를 했는데요. I대의 길이도 X만큼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소한 만큼 증가한 것이 바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P 잘못됐네요. X만큼 증가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근육 원소유 마디가 X만큼 감소하면 H대의 길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과 I대의 길이, 액틴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X만큼 감소한다. 반면 겹치는 부분은 X만큼 증가한다.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매우 단순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문제의 자료들을 보면 조금 단순하지 않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이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D역과 D형과 D것이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X는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똑같고 형태가 이제 거울상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D형과 같은 부위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억과 같은 부위일 겁니다. 자, 이때 디귿은 H대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I대인데 여기도 I대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억은 I대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반.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친 부분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겹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니은은 겹친 부분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 마이크로미터 증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1.0 마이크로미터 잠시만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수축이라고 하면. 감소한다고 하면 우리가 근육 원소유 마디가 전체적으로 짧아질 때 함께 짧아지는 것은 I대 그리고 요 H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I대의 절반이니까 이 기억은 1mm의 절반인 0.5가 감소하겠죠. H대는 여기와 같이 감소하니까 얘는 1.0만큼 감소할 겁니다. 니은은 이거만큼 증가를 하는데 얘는 절반이니까 0.5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어떠한 그림이 제시가 되고 이것이 얼마만큼 변화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변화할 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죠. 증가와 감소만 잘 생각하시고 이것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교과서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하고 끝맺도록 할게요. 자, 7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우리의 근육과 수축의 이완을 통해서 몸이 움직여진다. 몸을 움직이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골격근에 분포한 운동신경, 그 중에서도 체성신경이겠죠? 체성신경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체성신경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수축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 아세틸콜린이 골격근에 작용하면서 근육의 수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골격근의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셨듯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활주로 이루어진다는 걸 봤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다. 골격근은 기관, 근육 섬유 다발은 조직. 자, 근육 섬유 다발은 수많은 근육 세포로 되어 있다. 이 근육 세포를 또 다른 말로 근육 섬유라고 부르고요. 여러 개의 세포가 뭉쳐져서 만들어져서 핵이 여러 개예요. 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핵세포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근육 세포에는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구조물이 들어있는데 이 구조물도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다발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 굵은 것을 마이오신 필라멘트, 가느다란 것을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른다. 근육 원섬유는 전자미경을 관찰해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을 명대라고 부르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암대라고 불렀습니다. 암대 중에서도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있어서 살짝 밝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H대라고 부르고요. 액틴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진 부분의 중앙에는 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지선과 지선 사이가 근육 원섬유에 반복되는 마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불러요. 자, 근육 수축은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나는데 이것을 활주라고 한다고 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ATP로부터 공급된다고 했습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면 근육 세포의 길이도 당연히 짧아질 것이고 당연히 골격근의 길이도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상을 활주라고 하고요. 활주가 일어날 때는 I대와 H대는 짧아지고 필라멘트의 자체의 길이와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할 때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ATP로부터 공급이 되는데요. 당연히 오랫동안 내 몸을 움직이려면 ATP가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쨌든 내 몸을 계속 움직이면 결국 ATP는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ATP를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만드는 재생 과정이 중요한데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ATP를 재생해 줄 수 있도록 내 몸에서 비상 상황으로 대비해 놓고 있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ATP를 재생하는 시간은 매우 단기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양의 ATP를 소모하게 되면 크레아틴 인산으로는 다
재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시간 근육을 수축하려면 세포 호흡이 필요한데요. 세포 호흡이 산소가 충분할 때는 산소를 이용하는 산소 호흡으로, 근데 우리가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산소가 없이도 ATP를 생산할 수 있는 젖산 발효라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근육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근육은 어떻게 수축하고 근육이 수축할 때 각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변하며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영상으로 공부를 한 이후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근육 수축의 원리에 관한 활동지를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서 공부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